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별 이사입니다. 특허를 등록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나에게 재산이 되는 권리가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특허를 등록받은 것이 불운이 되어 돌아온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필이면 특허를 등록받은 것이 왜 불운까지 되었는지 그 사연은 영상 속에서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영상을 보신 어떤 분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상담을 요청 주셨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스마트폰에 관한 어떤 간단한 아이디어였어요. 스마트폰 기구에 관한 것이었는데 어, 내용이 기본적으로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내용은 어떤 연관 선행 기술이 있고 또 기술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는 아쉬워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최근에 그래도 저는 이러한 수준의 다른 아이디어를 특허 등록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 특허는 어떻는지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저에게 또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특허 등록받은 또 동일한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 실제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고장을 보내려고 예정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주셨던 건데요. 이 내용인즉슨 여러분 휴대폰 홀더 많이 사용하시죠? 휴대폰 케이스에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휴대폰이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 뒤에 일종의 뭐 고리 형태로 된 걸 수도 있고 팝업 형태로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홀더가 있는데 이 홀더에 보조 배터리 기능을 넣어서 이 홀더를 휴대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이용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셨고 특허 등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옆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면은 그 특허 등록된 명세서에 있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리 형태로 된 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휴대폰에 부착되는 이제 몸체가 있어서 저기에 어떤 보조 배터리, 무선 충전 기능 같은 것들이 구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홀더에 보조 배터리 기능이 있어서 어, 휴대폰을 충전한다 이런 내용만으로 특허가 등록이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휴대폰 액세서리에 관한 부분들은 특허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선행 기술이 꽤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특허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서 특허 공고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좀 인적 사항의 보호를 위해서 제가 마스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인적 사항이나 아니면은 이제 출원 번호, 등록 번호는 제가 가렸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 내용은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용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고리가 있고 어, 예, 고리 형태로 된 그 홀더가 있고 어떤 몸체가 있는데 이 몸체는 그 실제 아래쪽하고 위쪽이 이제 분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충전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충전을 하다가 또는 빼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도면 보호가 뭐 100일, 10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명자께서 이 결합되고 분리되는 것까지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허 명세서는 이렇게 그 100일과 102가 구분되어 있어서 분리결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훌륭한 그런 특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홀더가 결합돼 있을 때는 충전이 되고 분리가 돼 있을 때는 그냥 뭐 홀더만 사용 안 하면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하고서 저는 이제 청구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등록된 특허가 있을 때는 권리범위는 항상 청구항 1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항 1항에 있는 기재가 모두 사용되었을 때만 그 권리범위가 미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구성까지 도입을 했는지 개입을 해가지고 권리가 형성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서는 청구항 1을 보시면 이제 휴대폰에 부착되는 베이스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베이스판 일종의 휴대폰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에 결합되는 하우징부 여기 휴대 케이스에 부착되는 뭐 이렇게 뭐 덧붙여지는 그런 무선 충전 같은 것들이 구현되는 그런 또 일종의 부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의해서 파지되는 홀더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무선 전력 송신부, 뭐 제어하는 프로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좀 다른 부분들 들어 있어요. 이 하우징부에는 어떤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죠. 레일홈과 고정돌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청구항일에 이런 구성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저 구성까지 포함했을 때에만 특허의 권리가 미칩니다. 그거는 결국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만 권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레일홈과 고정돌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 파악이 좀 어려우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청구항에 있는 내용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항에는, 어떤 청구항에는 저 구성 요소에 도면부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면 바로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없다면 상세한 설명에서 레일홈과 고정돌기를 찾아서 도면부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F를 통해 가지고 레일홈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표시를 했습니다. 레일홈은 102A로 되어 있고 고정돌기는 102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2A 레일홈과 102B 고정돌기가 무엇이고 하니, 이건 도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대표 도면입니다. 대표 도면이고 실제 권리가 형성된 것은 이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102A, 102B, 결국 이 102A와 102B가 도시된 이 도면 3이 실제로 권리가 형성된 내용입니다. 앞서 대표도는 그냥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청구항 1항에는 102A 고정홈과 102B 고정 돌기가 반드시 포함된 것으로 권리가 형성됐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특허권이 한정돼 가지고 인정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102A하고 102B는 이 도면에서 보시면 휴대폰에 일단 기본적으로 부착되는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무선 충전 기능을 하는 하우징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결합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노란색 사선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이 베이스에 있는 일종의 돌출된 부분이고, 이 돌출된 부분에 한쪽에서부터 밀어가지고 끼우는 구조, 그것이 바로 배기에 있는 고정 돌기와 고정홈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정해서 특허 등록이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합하는 방식이 고정홈과 고정 돌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똑딱이 구조? 그러면 이 특허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특허는 고정홈, 고정 돌기만으로 이제 한정해가지고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똑딱이 구조나 자석으로 결합되는 구조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한정된 내용을 가지고 특허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분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특허 등록을 받은 범위를 모르고 계셨어요. 어디까지나 본인은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에 홀더에 보조 배터리가 달린 거는 이거는 내 권리야, 이렇게 된 거는 다 내 특허로 막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비슷하게 다른 데에서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경고장을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왼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고정 돌기, 고정 홈으로 한정돼 가지고 권리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만으로는 괜찮습니다. 이분께서는 권리 범위를 잘못 파악을 하셨던 것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경고장까지는 괜찮아요. 경고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아유 우리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회신오면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문제도 이분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홀더에다 적용한 건 내가 처음이야,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믿으시고서 해외 출원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PCT와 그리고 각 나라 주요 국가에다가 출원을 이미 하셨어요. 벌써 돈이 몇 천만 원이 드셨다고요. 근데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경악을 하신 겁니다. 저는 당연히 권리범위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정돌기, 고정홈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똑딱이나 자석 구조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분께서는 정말 경악을 하시면서 나는 당연히 보조 배터리가 홀더에 적용되는 거는 다 내 건 줄 알고서 그렇게 돈을 들였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죠. 그래서 이 특허 등록이 무용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특허라는 것을 등록받는 것을 좋고, 다만 해외 특허까지를 진행한다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한정된 권리로
보호를 받는데 여기에 그러면 해외 특허를 몇 천만 원을 들이 실익이 있었을까라는 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정확히 자신의 본인의 권리 범위를 알았다면 이렇게 돈을 들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권리 범위를 몰랐던 데 따른 불운이라고 저는 좀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국내에서 특허 등록 받을 때에도 이렇게 좁은 권리 범위는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특허 출원할 때는 난 넓은 범위를 원했는데 정작 좁은 범위로 특허 등록이 됐다. 저는 이 특허가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등록받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르고서 심지어 이렇게 해외 출원에 큰 돈을 들인다면 이건 정말 너무 아까운 낭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권리 범위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출원할 때도 어떤 식으로 권리 범위가 설정돼서 청구항을 작성을 해서 출원했는지 보셔야 되지만 등록될 때도 어떤 식으로 특허 등록이 인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이렇게 좀 내가 오해를 통해 가지고 큰 돈을 그냥 무의미하게 들이는 불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좋은 또 어떤 뭐좀 가슴 아프지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권리범위 등록된 시점에서 청구항 1항에서 어떤 내용 가지고 특허 등록되는지 권리범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